저기 칼라 들어온대. 뭐 걸린다. 계속 체인지 해봐. 또. 오케이. 그 짝도 그럴거 해보고. 같이 해봐, 같이. 당장인데. 아, 색깔을 맞춰주란 말이야. 그게 1번을 해, 1번. 그거 아닌데, 그 색깔이 틀려. 오케이, 파이터. 고 감독님 오늘 뵈니까 상당히 멋쟁이신데요. 이 조명을 오래 하셔서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이 조명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금년에 이제 6월 달 되면 32년째 들어가요. 그럼 상당히 오래 되셨는데요. 예, 오래됐다고 그러대요. 그때만 해도 별로 오래된 것 같지 않은데. 예, 그때만 해도 조명이 그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았을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때나 이때나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거는. 그런데 그때들은 그렇게 전문으로 그렇게 그 조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건 없었어요. 네. 그래서 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원래 조명으로 시작을 했던 게 아니거든요. 연극을 하다가 다음에 연극을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이 무용을 시작을 했어요. 네. 예, 임성남발회단에서 한 5년여 동안을 무용을 했었죠. 그러다가 그 무대를 또 알고 싶어가지고 세트 공부를 좀 하다가 보니까 이 조명이 또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대요. 배워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나도 그 세 가지를 복합적으로 무용, 세트, 조명을 겸해서 같이 시작을 했어요. 네.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조명이라는 게 꽤 무궁무진하더라고요. 그 기본은 간단해요. 그 간단한 걸 그 프로그램의 작품에 의해서 그 어떤 그 기법의 변화 같은 것들이 많이 그 아주 무궁무진하게 그 표현을 할 수 있는 작업이 되더라고요. 그런 걸 잘하시기 때문에 그 불의 마술사라는 그런 별명을 갖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얼마만큼 변화가 가능합니까? 하여튼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모든 것을 다 표현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고 내가 보는 그 불이라는 거는 연기자 내지 지금 현재 뭐 가수분들하고 같이 작업들을 하고 있지만 하여튼 내부를 받아서 그 가수가 이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피사체를 완전히 미적으로 이 승화시켜줘야 된다라는 거죠. 아니, 저 악단을 넣으라고. 악단하고, 그래. 그리고 허리 좀 넣어. 그리고 저 막이잖아. 막을 조금 타줘야 돼. 아, 그걸 넣어. 스톱! 됐어. 그렇게. 예, 지금 현재
여기 세팅돼서 이 피사체에 불 들어와 있는 게 조명 기법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킬라이트 즉 주광은 카메라 위치에서 15도 각도를 벗어난 곳에서 비추는 가장 기본적인 조명입니다. 필라이트 즉 보조광은 주광으로 인한 그림자를 제거해서 부드러운 느낌을 만들어줍니다. 백라이트는 뒷구조판과 피사체의 거리감을 만들어줘서 입체적인 효과를 줍니다. 아이라이트는 얼굴의 잔주름을 없애고 눈을 반짝이게 해줍니다. 드라마의 배우들이 예쁘게 보이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빠른 속도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조광을 주었습니다. 킬라이트 주광을 줬습니다. 이번에는 백라이트를 줘봤습니다. 아이라이트를 줬습니다. 해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프닝 멘트 속에 아무래도 언급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백세트는 그 중개소라든가 아니면 충청도의 어떤 여기 시간이 상징적인 거. 대충 몇 분인데요? 대략 한 1분 되겠죠. 1분 정도. 예. 그다음에 이제 그저 윤복희 씨 노래 끝나고 두 번째 멘트는 악극 전에. 악극 전에 그건 일반적인 멘트가 되겠고. 빠져있네. 예. 카스톨 의상 문제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네네. 검토를. 예,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저 실루엣 세트를 쓰는 저기 김수희 씨 대전부로서 보기는 뒤 배경이 실루엣이 좀 아무래도 어렵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밝은 쪽으로 가고 그 외에 옷이 좀 확 튀었어요. 예, 튀었고 의상 얘기 이제 MC는 말이죠. 이번에 그저 뒤에 스크린 세트가 들어가기 네. 때문에 좀 진한 색으로 네. 진한 바탕으로 하고 또 이 그다음에 양반 피부 색깔도 예. 어두우니까 오히려 밝은 것 쪽을 입어놓은 라이트를 했을 경우에는 그렇죠. 예. 얼굴이 더 어두워져요. 네네. 그러니까 이건 의상 자체를 그렇게 네, 진한 걸로 가죠. 짙은 걸로 네.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저기 보통 우리가 시작하면 가수 한 명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축하 쇼니까 첫 노래는 그저 혜은이, 주현미, 김수희 씨 세 명이 나오는 그 요건 전부 다 좀 그 애띤 그리고 좀 밝은 계통의 옷을 입고 그다음에 이제 그저 고은봉 씨는 이 아무래도 그 연세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점잖은 색에 아 근데요, 요 저 세 사람 나오는 데서 네. 세 사람 나오는 데서 뭐 하나는 노랗고 하나는 빨갛고 하나는 초록색이다. 이렇게 색깔이 톤이 너무 튀어버리면은 그렇죠. 라이트 색깔, 세트 예. 색깔 전부 복합이 됐고 어지러워지니까는 세 사람이서 통일된 색으로. 있긴 있대. 물론 만약 뭐 블루면 블루로 똑같이 입으면 안 되는 그거는 거고 문자, 조금씩 톤이 다르지만 사람 개성 살릴 수 있는 중간색 범위에서 정도 예, 예. 중간색으로. 그러니까 톤들이 너무 좀 튀지 전부 않았습니다. 다 세 가지 색으로 안 그래도 가고 밝은 쪽인데 가급적이면은 이 중간 중간 쪽에 색으로. 와 있는 예. 색으로. 그러니까 비슷한 색으로 전부 다 네네. 이건 처리를 했습니다. 고은봉 씨는 아무래도 저기 이분이 갖고 계신 의상을 네. 볼 적에는 검정 계통 아니면 흰색인데, 그건 근데 난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은 파이트가 좋을 화이트가 것 같은데 좋죠. 선창. 예, 선창이니까 네. 화이트로 가, 흰색으로 가죠. 예, 그래가지고 조명에서 예, 이 색을 보상해주면 네네. 오히려 이건 칼라 텔레비전으로 바뀌면서 조명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는데요. 이 쇼 프로그램에서 조명이 어느 정도를 차지합니까? 예, 그게 칼라 텔레비전 방송 이후에 이제 여러 분야의 그 비중이 커졌겠지만은 특히 조명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큽니다. 왜냐하면은 뭐 조명의 색이 뭐 너무 요란하거나 또는 뭐 너무 유치하거나
너무 또 심플하거나 그래도 이제 시청자들이 외면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조명 변화가 많이 요구되는 이제 쇼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조명 작업이라는 것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쇼 프로그램 쭉 진행하시면서 고 감독님의 그 조명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알고 있기에 아마 우리나라 현역 조명 감독 중에서 연세도 제일 많으시고, 제가 우연히 이제 댁을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집에 가보니까 녹화기가 2개, 그다음에 텔레비전 모니터가 3대. 조명 분야도 예술의 한 장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젊으셨을 적에 뭐 무용이라든가 그 기타 또 연극 무대에서 많이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나이가 젊은 저희들도 프로그램에 대한 대화를 나눌 적에 어떤 벽 같은 게 없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배우는 점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연세가 많으시니까 때로 고집 같은 것도 부리시지만 그거에 어떤 일을 잘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개의치 않습니다. 무대 디자인을 살려주는 것이 바로 조명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미술하고 조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아닙니까? 네, 저기 세트가 무대에 어떤 하나의 형상이 있을 때 그게 무대 형상이 그 표현이 되려면은 빛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트와 조명의 관계는 뭐 극히 뭐 실과 바늘의 관계라고 마찬가지죠. 어느 하나가 뭐 어떻게 될 수도 없고 하나가 뭐 서로 항상 상관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리고 프로그램 그 작업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그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 교환을 하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구조적인 거 어떤 형태물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거에 제반 그 세트적인 제반 사항에 대해서 색상에 대해서 이미지를 이제 서로 교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블루도 여러 가지 색상이 있으니까는 내가 이걸 그리면서 원하는 색상이 뭐 이런 계통인데 뭐 의향은 어떠신지요? 뭐 이렇게 또 고 감독님께서 또 이렇게 전반적인 이런 분위기는 요번 컬러는 이런 컬러가 좋지 않느냐 그러면 그런 컬러에 맞는 형상이 또 어떠한 것인가 하고 또 구성하게 되고, 그러니까 뭐 상관관계를 얘기하면 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죠. 그럼 색깔에 대한 감각이 상당히 필요한 직업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고 감독님의 색감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예, 저도 그 뭐 미술대학을 나오고 그 색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안다고 그러는데도 현장에서요, 녹화 현장에서 보면 색깔의 변함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서 제 자신이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자신의 컬러를 자신 있게 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빛에 대한 색상의 변화를 굉장히 그 같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같이 스타디오에서도 근무를 좀 오래 했고, 또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아시안 게임에서 전야제 개폐막식 이제 많은 일을 같이 했지만은 거기서 이제 그 고 감독님한테 느끼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가 좀 질나려는 성질도 아니고 일에 대한 욕심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그날도 그 폐막식 그 조명을 하는데 넓은 광장에서 그야말로 그 조명 불빛으로서 좀 뭔가 좀 쉬운 말로 좀 보여줘야 될 텐데 그 과정에 작업을 하느라고 며칠 밤을 꼬박 세우면서 일을 했는데 또 체력도 좋으시고 또 일에 대한 욕심도 많으시니까 그야말로 거기서 그 뭐 새로운 불빛을 계속 창조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걸 하실 때를 보면은 후배로서 배울 점도 많고, 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스타디오나 바깥의 일이나 그 같은 패턴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자꾸 이제 새로운 걸 시도를 하고 그야말로 새로운 걸 좀 뭔가 좀 보여줄 게 없나 그렇게 노력하시는 걸 보고 또 새로운 그림을 볼 때마다 다시 한번 이제 그야말로 그 좀 뭐랄까 후배로서 좀 배울 점이 많다. 선정등으로 새겨진 굿바이 안녕이라는 영문 글자. 그때 참 애들 먹었죠. 우리가 건국 이래 아마 그런 그 큰 메모던 그 행사는 아마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뭐 조명은 뭐 32년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큰 행사를 내가 소화를 시킬 수 있느냐라는 것도 사실 나도 내 쪽에서 봤었을 때는 그 모험이었었어요.
근데 이때까지 다행히도 우리 방송국 쪽에서 바깥에서 큰 행사들을 많이 그 야외 공연이나 이런 걸 많이 했어요. 거기에서 그 얻어진 나의 그 경험 그런 게 추측이 돼가지고 우리 그 조명 팀들이 전부들 나가서 공동 작업을 이루었던 거죠. 아마 그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지 않으셨나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요. 아마 내 일생에서 가장 아마 보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꼭 해보시고 싶으신 것이 있다면 어떤 게 될까요? 그거는 지금 국내에선 아직 이제 그런 활동들을 못 하고 있는데요. 못 하는 게 아직 그런 준비들을 못 하고 있어요. 금년에 내 나름대로 지금 그 기재를 하나 그 개발하고 있는 기재가 있어요. 그거를 계기로 해서 내 조명 그 리사이트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원래 계획은 6월달에 조명 발표회를 가지려고 그러죠. 그때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의 그동안의 심사 기록을 알아보고 그럴까요? 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일,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을 숨어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 때문에 모든 일에 의미가 주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불의 마술사라고 불리우는 조명감독 고천산 씨의 노력을 보면서 우리는 빛이 갖는 아름다움과 또 짧은 방송에 쏟아지는 창작의 열의를 만나게 됩니다.